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옆에 계신 이분, 이 선글라스하고 모자 보면 아마 대충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여러 번 나와서 연설하셨던 바로세움입니다. 바로세움. 캐나다에서 소위 종북 좌파들의 활동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거짓과 진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뒤 이제 해외에 돌아갔다가 이번에 다시 잠시 한국에 들어온 김에 지금 거짓과 진실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저하고 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 네. 그리고 거의 한 1년 이상 이제 다시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동안 뭐 캐나다에서만 계셨습니까? 아니면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에게 어떤 뭐 활동들 하신 게 있으면 좀 그거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 기자님 허락하에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하는 일들에 동참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돌아가자마자 캐나다는 약간 규모가 좀 작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애틀에서 애국 집회로 처음 제가 강연회를 했고요. 아, 시애틀에서 열린 애국 집회. 네. 그래서 저희끼리 단독 강연회를 열면서 네 세대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세대. 네, 우리 세대, 예. 네 세대. 아, 예. 그게 내가 세우는 대한민국의 준말입니다. 아, 내가 세우는 대한민국.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세움식 다른 것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 그리고 정확한 용어 전달할 수 있는 말, 그런 걸 쓰시니까 저도 그리고 바로 세움도 바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단체 연합들이 이제 젊은 층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미, 애국, 무슨 이런 조국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우리 가슴 속에 다 묻고 젊은 층들도 너희가 세우는 대한민국, 내가 세우는 대한민국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최로 강연을 했고 북미 전체를 연계하는 조직을 지금 그래요. 캐나다하고 북미권.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6월 3일 날 LA에도 애국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3, 4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날 모인 간담회식으로 제가 강연회를 했는데 그날 모인 곳에서는 7개 정도 단체가 모여서 단체장들만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거기 내에서도 저 단체가 여기 집회 나가면 우리는 안 가. 이런 분위기를 없애고 지금은 그렇죠. 연합하던 건 둘째 치고라도 연대를 꼭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터브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터브, T-O-V. 터브 포럼. 그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람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의미를 가진 터브 포럼을 거기 현지에 있는 박사님 한 분이 만드셔서 제가 거기 같이 참석을 했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하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연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7월 14일에는 이제 시카고에서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게 끝나고 나면 텍사스, 다시 아틀랜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까지. 그런 광연에 가면은 젊은 계층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처음에 제가 시애틀 갔을 때는 30대가 딱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이 가장 한 7, 80% 이상.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LA에서 리더들 간담회 할 때는 한 40대, 50대가 반. 그리고 60대가 반. 100고 이상 계신 분들, 이제 60대 이상이 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점점 더 젊어지는 그나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들 중에서도 그 어떤 남자분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나라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없습니까? 있는데 독특한 거는 이 부부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전투력이 거의 최고조에 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급은 이제 남자분 반 정도, 여자분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외 우리 그
교포들이 할 때도 네. 역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그리고 외치는 구호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외치는 구호 자체가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자라는 그 큰 목적이고요.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예, 지금은 해외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거의 바닥을 친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면은 소위 좌익들의 세계로 이제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나라를 잃은 그 조국을 되찾자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라, 구출하자 이런 구호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의 이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시위하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있는 걸로. 그렇죠. 뭐 각자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감금이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걸 비판한 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 제도 이게 제대로 잘못된 것을 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을 나름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소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뭐 구호를 할까 활동 같은 게 있을까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맞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미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결국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너희 나라 출신, 너 어디 출신이냐? 거기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아주 다민족 국가인데, 처음 만나서 비즈니스를 할 때나 조금 더 친해질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당신.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코리안인데, 아메리칸으로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조국에 대한 걱정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한국말이 서투르고 하더라도 너희의 뿌리는 조국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근데 해외 교포 사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좌익단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우파단체의 비율을 이야기하려면 좌익이 99, 저희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소위 우파 단체들이 이런 태극기 집회나 이런 문재인 정권 비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좌익 단체들이 소위 말해서 폭력적으로 뭐 막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거기 집회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좌익 단체에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까 토브 포럼을 만든 그 오 박사님 얘기로는 본인이 알아봤을 때 과연 그 문재인의 친구들 뭐 노사 뭐 이런 단체들이 확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째, 뭐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그래서 LA 그 지역에서 한인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에서 연결하는 단체가 노사모 쪽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인 시민활동 또 봉사활동에 동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젊은 측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테러라든지 뭐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눈에 띄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력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해외 교포 사회, 특히 이제 북미 그 지역, 캐나다 북미 지역이 99%가 좌익이라면은 그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겠네요, 아직도? 그 99%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직된 단체에서의 99%지. 단체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교민이 100명이다. 그러면 좌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20-30명. 우익 쪽에 속한 사람이 뭐 한 10명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들, 그 교민들,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도 진실을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조국을 잊어버리는 그런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주로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다른 걸 떠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현충일날, 저희 국가 추념일날 그런데 뭐 북한의 김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해외 교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자기들은 잘했다 하고 박수 칩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거는 대통령의 역사를 진짜 모른다 하는 식으로 비판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흥분을 합니다. 아, 예. 네,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 저런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적화시키려고 했던 자를 찬양하는 한국을 지금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자를 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한술 더 떠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다. 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박헌영의 주세족을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한 사실도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건 정말 행운일 수도 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타오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외신에서 이제 표현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외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소위 해외 교민들은 그래 이게 정확한 보도라고 합니까? 아니면 보도 잘못했다라고 합니까? 아니 거기서는 언론 자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나 또는 그런 공영방송에서 CNN이나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오직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 못합니다.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개개인이 다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태극기 집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해외 교민 단체들 중에서 우파 성향의 단체가 이제 주장하고 외치는 그거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불법 강급에다가 지금 인권 유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일수록 자유의 소중함, 특히 인권 유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랄까 그건 어느 정도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여러 작은 목소리들도 섞여 있는데 그거 역시 우파의 기치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하든 하지 않든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태블릿 PC로 조작이 됐다,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다라는 건 거의 100%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혹시 좌익계통의 해외 교민들도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좌익계통에서는 어떤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서로 댓글로 붙었을 때 그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그냥 한국의 언론 보도 그러면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속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뭐 L자 잠금 패턴 그 같은 경우도 JTBC가 만든 거지. 맞습니다. 최서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의 선생님이라는 그 표현. 그건 최서원을 개량한 게 아니고 JTBC에 저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최서원 거라는 걸 소위 말해가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해외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전파가 돼야. 근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 기자님의 방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고 있고요. 주위에서도 태블릿 PC나 어떤 헌재의 불법, 또 재판의 불법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꼭 보셔라 라고 제가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후의 이야기지만 올해 안에 조직이 대충 갖춰지면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셔서 우 기자님이 직접 북미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사람들이 팩트가 있어야 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 전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수사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파악을 못했던 게 태블릿 PC의 진실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거의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조금 일단 재밌게 해서 읽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책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책으로 정리를 해줘야 이게 팩트다. 이게 수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 판결문은 이렇다. 맞습니다.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꾸 지금 북한만 쳐다보고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한국 내 대한민국 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저 김정은이 저 호를 내주기 위해서 북폭을 해야 된다. 북한에 특히 그 핵과 관련된 시설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5곳이다. 영변 왜 5곳 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게 이제 이 우리 사회 내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해외에서는 북폭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예. 제가 어떤 구체적인 정보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북폭은 없습니다. 북폭은? 네, 그래서 북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북한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북폭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핵 시설에 대한 폭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도 논의도 없다. 그걸 지금 언론에서 약간씩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건 예를 들어 펜스하고 트럼프하고 조금씩 다른 의견 차이를 언론에서 내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보좌관 얘기도 좀 다르고. 네, 그거는 굿캅, 배드캅 역할인 거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고양이가 쥐를 툭툭 치면서 가지고 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부통령, 펜스 부통령의 말. 그리고 폼페이오의 말, 볼턴의 말, 이러면서 북한을 갖고 논다. 저는 그게 외교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폭 부분은 막 우리 내부에, 대한민국 사회 내부 일부에서는 야, 진짜 미워 죽겠으니까 핵시설만 때려라, 북폭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그 정부 내부에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미스터 바로세움이 잠시 이제 개국을 하셨는데 이번에 뭐 개국하려고 어디를 둘러보셨습니까? 특히 집에서는 안 보이던데. 어쨌든 제가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연단에 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우판에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북미의 조직과 한국 내부의 조직이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처음으로 북미 쪽 이외에 연결될 수 있는 한국 지역을 포항 지역으로 택해서 포항. 그쪽에 이제 한동대 총학생회장 팀도 만나서 강연회를 같이 했고 그 지역에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무엇이든 좀 돕고 싶다 하는 그런 유지분들. 그러니까 바로세움께서 생각하신 바는 결국은 한국에 그러니까 일단은 포항 지역에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북미 지역하고 연결시킨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지금 한 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SNS나 온라인을 통한 방법 이외에도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게 지금 뭐 보안상 어떤 조직인지 아직은 밝히지 않지만 그렇게 연대가 한국 내에서도 뭐 포항, 진주, 부산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들이 생겨나서 그 조직들과 해외와 연대하면 국내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해외에서 할 것이고 또 국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연대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로 아주 좋은 대한민국을 세우기에 좋은 조직의 연대를 좀 세워볼까 합니다. 그러면 대학가에 가셨을 때 그 학생들 만나기만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 상대로 어떤 강연도 하십니까? 거기 와서는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다 들었습니다. 전 학생회장 그리고 부학생회장 학생 간부들이 와서 듣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연도 많이는 아니지만 꽤 다니고 방송도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대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급하세요. 이게 성경을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생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라나는 것을 볼 거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선 그 열매를 따먹을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예. 지금 당장에 미국의 그 북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아침에 나라를 뒤집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 그러니까 바로세움께서 그동안 해외 활동 그리고 국내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만 요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세움께서 이제 김대중의 정치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